시작하기 앞서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유백스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유백스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 리모트에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점이라는 분이 해드릴 겁니다.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CX 포럼에서 ASE 포스터 오버뷰와 트러블슈팅 세션을 맡게 된 대학생팀 에드입니다. 그래서 리모트에서만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같이 PS를 해보신 분들도 몇 분 지금 현장에도 계시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 잠깐 문의드려 볼게요. 혹시 현재 ISP 포스터를 이미 디플로이를 하고 운영 중이신 분들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현장에 있으신가요? 아직 POC 단계이긴 한데 아직 디플로이까지는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포스에는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IS 포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면은 오늘 세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IS 포스를 아직 접촉을 해본 적이 없으시면 이번 세션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젠다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요. 일단 전 순서로 포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포스터 컨피그레이션 리뷰 이 부분에서는 포스터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걸 다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 정도의 큼직큼직한 프레임들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포스트 플로우, 다음 포스트 플로우를 기반으로 트러블 슈팅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스트란 무엇인가? 혹시 포스트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들어봤던 거라도 괜찮아요. 여기에 이런 선물이 걸려있어서 이거 하나 걸겠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네. 예. 혹시 온라인에 대답 가능하신 분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뮤트 풀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이거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분들도. 동일한 잘은 모르는데 네, 괜찮아요. 어떤 게 이제 그 엔드 디바이스에 네. 그 걔네들이 이제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네, 정확합니다. 혹시 리모트에 글로 대답하신 분 계신가요? 만약 계신다면은 정미란 프로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시고요. 여기에 포스터라는 무엇인가? 주저리 굉장히 좀 길게 쓰여져 있는데요. 포스터는 조금 전에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네트워크에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단말이 단말의 보안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단말이 지금 내부망을 지금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단말이 보안 상태를 정확하게 준수를 했느냐. 제가 회사 보안 정책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수했으면 그럼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모든 단말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고요. 그러면 포스터 진행하는 동안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가? 단말이 일단 접속을 할 때 바로 내부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펜딩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ISE의 포스터 기능을 통해서 이 해당 장비가 컴플라이언트인지 난 컴플라이언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트여야지만
허락을 해주고 난 컴플라이언트 경우에는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분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회사 보안 정책에 USB가 연결된 단말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ISE에 저희가 포트에 설정을 할 때 USB가 연결된 장비는 거절 이러면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패치가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신 패치를 하게끔 해놓고 하면은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파일 같은 것들 어떤 파일이 존재해야지만 이 디바이스는 뭐 회사 내 디바이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허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야지만 뭐 안전한 디바이스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내부망으로 접속을 허락을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포스라고 하는 이런 거.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해 드렸듯이 여기에 그 포스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큼직큼직한 프레임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맨 처음 여기에 그 클라이언트 프로비전 일단 포스트를 실행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런 시뮬러한 4개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왜? 현실 생활의 하나를 예를 들자면 그 어린 아이를 키워 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좀 키우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특별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애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종일 뛰어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걸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 묶어두고 밖에 나가게 할 수도 못 나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보통 채택하는 방법이 아이한테 워치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해주죠. 그러면은 요즘 이 워치가 기능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안전구역을 벗어나면은 서로 알람도 날려주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 뛰어다니는 앉아있는지 체크가 가능하고 뭐 지어는 기분이 좋은지 그것까지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리소스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워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망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한테 ISE가 미리 준비해둔 이 리소스를 내려줌으로써 그 단말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설치해야 될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상대의 보안 상태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ISE 쪽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소스. 그래서 맨 첫 단계가 이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이한테 만약에 워치를 선물해 줬다면 아이가 안전구역을 벗어나면은 알람이 오는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규칙들이. 그게 바로 여기에 포스터 폴리시인데요. 회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USB나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를 든 것이 이 단말에 특정 타입이 존재해야지만 이 단말은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데모랩을 할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래 부분은 IS의 폴리시 셋 부분인데요. IS 포스가 아니어도 IS를 좀 만져보셨으면 이 부분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포스터 폴리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결과에 따라 여기에 폴리시 셋에 리다이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디나이를 하거나 폴리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이 포스를 실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백그라운드에서는 어떻게 실현을 하는가?
포스 플로우를 보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이트에서 포스 플로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따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좀 그려봤는데요. 포스 플로우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맨 처음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뭐 MM이도 좋고 도퍼넥스도 좋고 먼저 IS와 인증 세션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IS의 포스가 지금 설정된 상황에서 해당 단말이 준수했는지 위배를 했는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안논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ISE는 리다이렉트 ACL과 리다이렉트 URL을 내려줍니다. 중간 나가서 쪽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인데 이쪽으로 내려주고 여기에서 이 ACL은 일반적으로 ISE의 IP 주소 그리고 그 도메인 관련된 스태프들 이런 것들만 허락하는 굉장히 제한된 그런 그 ACL이 있고요. ISE가 이 ACL을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에 내려줌으로써 여기에 빨간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이 단말이 아무리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해도 빨간 신호등이 걸려서 넘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단말 쪽에 저희가 이미 설치해놓은 아까 전에 워치 예를 들었던 리소스들이 리소스를 통하여 어떻게든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지금 프롭들을 달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나오려면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빨간 신호등이 걸려서 다 못 나오고 그 중에 성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IS에서 지금 내려준 리다이렉트 URL이에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URL로 웹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단말은 이런 리소스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ISC 쪽으로 물어보게 되고 다음 본인한테서 전문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캔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ISC 쪽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ISC는 컴플라이언트인지 난 컴플라이언트인지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 COE를 통한 리오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인증을 통해서 컴플라이언트면은 컴플라이언트에 맞는 폴리시 난 컴플라이언트면은 난 컴플라이언트에 맞는 폴리시를 내려주게 돼요. 조금 추상적이죠?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줌 아웃 해가지고 좀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ISE GUI 화면이에요. GUI에서 라이브로 보죠. 라이브 GUI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라이브로 보는데 방금 전에 그 포스 플로우가 바로 맨 처음에 도탄에 쏘은 MAB로 들어와서 맨 처음은 이 포스 스테이터스가 저희가 안논 이퀄 안논이라는 이런 폴리시를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안논에 대한 오더라이제이션 프로파일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 스테이터스가 펜딩인 상태로 리다이렉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리소스를 다운받은 다음에 아까 스캔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스캔을 하게 되면은 컴플라이언트로 떨어지고 그러면 포스트 스테이터스가 컴플라이언트로 바뀐 상황에서 ISE가 COE를 날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포스트 스테이터스가 컴플라이언트일 때 여기는 오더라이제이션 폴리시 permit access 이런 식으로 포스 플로우가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그런 그 절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냥 GUI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혹시 포스 플로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이 포스
플로우를 기반으로 트러블슈팅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터가 정상적으로 러닝을 하려면 저희는 이와 같은 세 개의 기둥이 제대로 잘 받쳐줘야 포스터가 제대로 러닝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첫 번째 기둥은 엔드포인트 레저트,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맥북, 윈도우, 모바일 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이 부분은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NAS, NAD 이렇게 다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플랫폼일 수 있어요. 뭐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WLC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둥은 디시전 메이커죠. 결정하는 폴리시 서버 노드라고 하는데 PSM, 저희 ISE 쪽이고요. 그리고 포처를 트러블 슈팅 할 때 제가 이 세 개 기둥에 대해서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쪽에 있는 로그들, 쪽에 있는 로그들, ISA 쪽에 있는 로그들을 각자 고립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고립 플러스 서로 크로스해서 디버그 로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그 ISE 포스터를 트러블 슈팅 할 때 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죠. 포스터 이슈가 복잡한 이슈인 만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내용도 많고, 따라서 포스터 트러블 슈팅 할 때 걸리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오늘 세션에서는 저는 주로 이 단말 쪽에서는 트래버들에 대한 디버그 로그 분석을 좀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들 부분에서는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 정리를 했고, 그리고 IS 쪽에서는 서포트 번들에 있는 디버그 로그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트러블 슈팅 진입하기에 앞서 데모 레벨을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먼저 그 단말이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도 못 나가고 리다이렉트 URL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맨 처음 접속하는 단말이어서 아직 워치가 없는 단말이에요. 워치를 사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지금 리소스들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 몇 번 정도의 이런 원인이 막 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데모랩을 설치를 이 동영상을 할 때 해당 단말에서 IS의 서티피케이트를 제가 임포트를 안 하고 동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다시 이거를 안인스톨하고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해서 이대로 했는데, 어쨌든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뜰 거예요. 이런 안초스테드 서버 서티피케이트 이런 거가 뜰 건데, 그냥 이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가 맨 처음으로 단말이 네트워크망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아직 그 리소스 같은 것들도 없는 상황에서 리소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기까지고요. 여기까지는 이거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데모랩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있는 데보고 한번 그 컴플라이언트일 때하고 난 컴플라이언트일 때의 행위를 한번 실제 데모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라이브러브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클리어된 상황입니다. 우선 먼저 난 컴플라이언트일 때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해당 단말에 포스터 파일 test.txt라는 이 파일이 없으면 해당 단말은 네트워크에서 거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포스터 파일 테스트에서 마지막에 s를 없애서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원했던 파일이 없는 걸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네트워크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메시지가 뜨고 여기에 보시면 조금 전에 파일 이런 파일이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1분도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뜨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이대로 둬볼게요. 난 컴플라이언트 시나리오니까. 지금 예, 파일 경로는 저거 픽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파일 그거 경로는 조정해서 지정해야 돼요. 네, 그 폴리시 쪽에 저 경로까지 들어가야 경로까지 들어가요. 맞아요. 네. 만약에 이 파일 똑같은 파일이지만 어둠이 그냥 이 안에 있다든지 네. 이 경로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저 파일이 있어도 안 돼. 네, 경로까지. 그 혹시 컴플라이언트 상태로 진입해가지고 액세스가 되는 상태인데 예. 그 상태에서 뭐 어떤 정책이 위반되는 그러니까 저 파일을 지운다든지 예. 했을 때는 그 주기적으로 감시를 해서 다시 돌리는 예. 다시 좀 그런 컴플라이언트. 근데 거기에 또 리스라는 이건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뭐 리스 또 그런 피처가 있어요. 뭔가 환경마다 좀 틀리니까 좀 그 플렉서블한데 네. 리스라는 게 있으면은 또 그 시간 안에 또 해도 또 괜찮아요. 아, 네. 네. 그 인터벌 타임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여기 not compliance라고 떴죠?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드에서
여기 스테이터스가 unauthorized로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보면 맨 처음 펜딩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포츠 스테이터스가 난 컴플라이언트로 바뀌었다가, 또 난 컴플라이언트라는 이 폴리시에 먹어서 마지막 기하의 액세스에서 결국은 단말은 이렇게 authentication field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단말은 정리가 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수정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이게 몇 번 실패하면 아예 못 붙게도 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텐티케이션이 이미 실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부망을 접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더 이상 어떻게 뭐 막을 이유는 없어서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는 못하게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3번 했는데 네, 안 됐어요. 예, 안 되면은 이제 다시는 네트워크. 근데 이거는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유 단말에서 인터넷 이 선만 뺐다가 꽂으면 다시 인정, 뺐다가 꽂으면 다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걸 어떻게 막는 건 글쎄요. 어쩌면 제가 좀 지식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파일이 존재를 하고, 그렇죠? 컴플레인트 스테이터스 오너라이즈. 이제 보면 펜딩 상태로 떨어졌다가 포처 스테이터스가 컴플라이언트로 바뀌고, 그리고 이 컴플라이언트에 맞는 오더라이제이션 프로파일 커뮤니티 액세스 떨어져서 단말은 이렇게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순식간이죠. 그냥 스캔하고 단말에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가 디버그로그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밀리세컨드 정도 그 사이에 수집된 로그들이라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이전트 사이드 단말 쪽에서 이 다트에 대한 디버그로그를 한번 모습을 할 건데, 그냥 주요한 키워드들만 제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만 추려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이전트 후보들에서 맨 처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HTTP 디스커버리 스타트하는 이 메시지 부분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저희는 단말의 IP 주소와 MAC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아까 전에 빨간 신호등 기억나시죠? 블러에서. 예, 딱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단말은 어떻게든 밖에 나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을 달리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달리는 건데,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로드캐스트와 같은 맥락이에요. 뭐 순서도 없고 프라이오리티도 없고, 이 단말에서 이네이블 옵션이 이네이블 되거나 아니면 단말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 하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이와 같은
그 경우에는 D로그는 여기 보면은 리다이렉션 타겟을 두 개로 보냈어요. 프로 두 개를 보냈고 하나는 게이트웨이, 하나는 앵글.시스코.com 보냈고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반말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이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그 폴리시 서버를 찾는 단계거든요. 폴리시 서버를 찾는 단계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유심히 좀 지켜봐야 포크를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여기 보시면 매개 프로마다 스레스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스레스 아이디를 수속을 해가지고 대체 어떤 프롭이 성공을 했는지, 프롭이 성공하기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프롭이 성공해야 수속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수속을 하다 보면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노스레스 아이디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를 인터랙션 타겟으로 한 프롭이 성공을 한 겁니다. 코드 200이 성공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레스 아이디를 쭉 수속을 해가지고 코드 200이 나온 이 스레스 아이디가 어떤 건지 보고 성공을 했구나. 어떤 프로그로 성공을 했구나. 여기까지 컨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사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또 찾기가 더 어려워. 요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데모랩에서 봤던 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서버를 찾았고 URL을 지금 받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이때 저희가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에 302번 딜레이가 있네요. 여기에 302번 코드와 같이 템프 URL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스타트를 눌렀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지금 처음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클릭해가지고 다운받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로그들이 리소스의 버전이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면은 이제는 저희는 서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빨간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밖에 못 나갔는데 끝내 내가 밖을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은 거죠. 단말에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 방금 전에 그 창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세이브 파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운로딩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운받는 그 소프트웨어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운을 다 받았고 즉 아이가 시계까지 샀어요. 그러면 이제는 스캔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캔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스캔을 하려면 이거는 그냥 포스하고도 상관이 없이 단말 스캔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거 하나 지금 남았는데 요거 하나를 걸겠습니다. 혹시 맞춰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스캔하기 위한 프로그램 스캔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에이전트가 예, 그렇죠. 에이전트가 이제는 리소스를 다 다운받았고 네. 이제 스캔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내가 받은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스캔을 하려고 하는데 스캔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정말의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하는 마지막에 스캔을 할 때 스캔하세요 하면은 그
아이스에서 뭐 어떤 거를 체킹해야 될지 이게 폴리시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스캔을 해야 돼요. 근데 뭘 스캔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말이 여러 키워드와 함께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뭘 체크해야 되냐? 그걸 날립니다. 그러면 ISC 쪽에서 내려주게 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트인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포스 리콰이어먼트 해가지고 KR 택 QI라는 이런 문구가 보이죠. 이게 바로 QI에서 제가 설정을 해두었던 포스트 리콰이어먼트 여기 이름 여기 이름이 사실 저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트러블슈팅 할 때는 이게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제대로 안 먹을 수도 있고 디버그를 통해서 제대로 여기 포스트 리콰이어먼트를 먹었는지 이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 페이지를 기억해도 돼요. 이게 IS에서 또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체크를 마친 단말은 ISE 쪽으로 체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벤트 샌드 포스터 리포트라는 이런 문구와 같이 지금 자기가 스캔을 한 그 결과물을 포스터 리포트에 실어서 ISE 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ISE는 꼭 체크를 이 리스트를 체크를 한 다음에 컴플라이언트인지 non 컴플라이언트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컴플라이언트면은 permit access, non 컴플라이언트면은 뭐 기회를 수정할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경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플라이언트에 접속해보면은 뭐 접속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모니터링 레벨 1 권한으로만 들어가든지 꺽쇠 그거는 타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고요. 근데 네. 안 레벨 1이나 이런 걸 제가 PC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합니다. 지금 핸드폰 이거는 PC가 없어서. 포스터에서 레디어스에서 레벨 1 이거는 그냥 네트워크 접속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그 웹엑스 팀즈에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리모트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 일대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로 마지막 디버거가 네트워크 액세서로라고 나오면서 단말에서 저희가 마지막 이 테스트를 해보에서 봤던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로 가지고 네트워크 액세서로 이렇게 되면 단말은 내부망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단말 쪽에서 이 다트본들 디버그로그를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러면 끝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그 디바이스에서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 부분들도 기존에 있던 폼이 아니라 좀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뭐 어떤 파일을 찾는다든 이런 폼으로 정해져서 움직이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뭔가 어떤 체크를 하겠다라는 그걸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건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이 네. 개념 자체를 제가 딱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컨디션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그냥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돈의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파일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지금 뭐 엔티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그게 커스터마이징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부합되는 거고요, 요구사항에. 근데 여기 없으면 따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 생각하는 게 그 단말별로 저 체크하는 리스트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제가 단말별로요. 네네. 아,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리스트에 예, 있나요? 그거는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포스트 폴리시라는 이런 곳에서 이 PC가 그러니까 이 단말이 어떤 정도냐 네네. 이거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런 정도일 때는 이렇게 뭐 파일이 있는 걸 체크하고 저런 정도일 때는 뭐 엔티바이러스 이런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있어요. 단말 정도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혹시 고객별로 분리하셔도 돼요? 고객별로요? 네. 부서별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애니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고객별로라면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팩에서 이런 디자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경험은 부족해요. 근데 사실 고객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플러스 포스터 그거를 폴리시 셋에다가 같이 묶으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포즈를 맞추듯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시를 별도로 가져가시면 돼요. 예, 예. 그룹사 A는 이 폴리시를 쓰고 B 폴리시는 그룹사 B를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되거든요. 그 혹시 특정 유저가 뭐 난컴플레인트로 들어갔을 때 얘에 해당되는 폴리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는 패스고 어떤 거는 페일이어서 뭐 얘는 지금 현재 안 됐다라는 거를 서브 유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거는 확인을 어떻게 보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데모랩에서 보면은 여기에 뭐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네. 메시지가 떴잖아요. 네. 사실 이 메시지가 제가 만든 메시지예요. 그래서 네.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이겠다라는 그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게 안 됐을 때는 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특정 맥이라든지 뭐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것 때문에 뭐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엔드 유저 말고 네.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요? 엔드유저 쪽에서 그게 보이고,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그거를 따로 어디에서 볼 필요가 지금 IS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IS에서는 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라이브로그에 나오잖아요. 라이브로그는 그냥 펜딩까지만 나오고, 네. 근데 그 세부 없이 들어가면 나올 디테일에 가면은 그거를 아마 문의는 그렇게 뭐 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근데 이게 지금 이러다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또 있으면은 또 이거를 체크를 안 해보면은 또 그냥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있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 잘 안 하고.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돼요. 페일 디테일 옵션 들어가서 네, 페일 디테일 옵션 들어가서 어느 그게- 스텝에서 페일이 되는지 맞아. 한번 여기에 보고 네. 만약에 여기 없으면 이거 보면 그냥 non-compliant이고 authorization provided 그냥 reject 그냥 이렇게만 넣지 파일 체크라는 부분들이 봤을 때도 파일 체크라는 내용이 따로 없이 그냥 non-compliant에 떨어져서 실패했다라는 이 정도의 보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로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S에서 이거 말고는 조금 전에 뭐 어떤 디버그를 보지 않는 이상 네. 이게 뭐가 틀렸는지 왜 어떤 데서 틀렸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말이 만약에 걸렸으면은 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분이 맨 먼저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빨리 수정을 해야 들어가는 거지 네트워크 관리자가 그거를 가서 확인을 하기보다도 그게 더 순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게 돼.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동자가 노예라서. 아니 이게 시간이 넘어가고 될 것 같아서
7분 남아가지고 음. 5분 55분에 이동해야 됐어. 다음 세션이 있었고 아, 4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4시까지. 근데 55분에 그래. 그쯤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동하는 시간도 좀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칠게요. 나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캐탈리스트를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면 또 다 서로 트러스팅하는 방법 생성하면 되거든요. 익숙하죠. 조금 전에 데모랩을 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캐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덴티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메모도 체크하는 그 쇼크멘트예요. 여기에서 뭐 유선의 IP 주소, 맥 주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오덴티케이션을 했는지, 저희가 체크했던 스테이터스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세션 ID, 그리고 ACL 같은 거 예를 들면 ACL 이름이 뭔지, 그리고 여기 리다이렉트 URL이면은 여기에서 이 어떤 IS도 막 여러 개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SN 노드의 FQDM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가 어땠냐에 따라서 저희가 나드에서 체크를 해야 될 프로시팅 방향성이 캐탈리스트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테스트에 이 코맨드를 통해 가지고 해당 나드와 AS가 제대로 레디어스 패킷을 주고받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그 TV를 보면 액세스 리퀘스트가 있는데 액세스 억셉트거나 아니면은 액세스 리젝 같은 ISE 쪽에서 어떤 리스폰스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ISE 쪽에서의 어떤 트러블슈팅을 더 깊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액세스 리퀘스트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나드 쪽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면 대개는 다 AI 관련 컴퓨테이션을 나드 쪽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도 쪽에서 셜로님을 통해 가지고 리디어스 관련 어떤 여러 개 시도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커넥티비티는 핀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커넥션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러블 슈팅을 하다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ISE 팀에서는. 근데 이걸 확인했는데 더 딥다이브한 어떤 디버그 로그나 이런 것들을 깊게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이 다섯 쪽의 플랫폼으로 케이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솔루션 서포트 계약이 있으면 그 콜라보레이션으로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SE 쪽의 트러블슈팅인데요. 트러블슈팅 할 때 뭐 여러분들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저희가 ISE 입장에서 이런 포스트 트러블슈팅 할 때는 맨 먼저 보는 게 라이브로그예요. 라이브로그를 보고, 그리고 이 라이브로그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포커스를 해야 될 그 디버그 로그들은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방향성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예를 들자면 펜딩이 있지만 COA부터 없다든지, 뭐 펜딩 있고 COA도 있었지만 컴플라이언트에 대한 제대로 된 오더라이제이션 프로파일을 못 받았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서포트 분들의 디버그 로그를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상 관계로 훅훅 지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다트분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했던 거. 같은 맥락이에요. ISE 디버그 로그. 먼저 맥 어드레스, IP 주소, 세션 ID 확인 가능하고, 이럴 때 지금 상황이 팔라시 로딩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프로브 하나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ISE는 센트 리스폰스를 해서 리다이렉트 URL을 내려주는 도구이고요. 그리고 나서 스캔을 하기 위해서 단말이 아까 그 요청하는 걸 보냈잖아요. Request Type Validate라는 이런 키워드와 함께 ISE는 거기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ISE는 에이전트 스테이터스를 펜딩으로 두고 해당 그 체크리스트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단말은 그쪽에서 스캔을 진행을 하겠고, 이거 스캔이 끝나면 여기에 request type report라는 이 키워드와 함께 그 포스 리포트를 ISE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걸 받은 ISE는 리포트를 먼저 디크립트를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컴플라이언트인지를 체크를 하죠. 해당 시나리오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컴플라이언트다 하고 이 디바이스는 건강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디크립트를 했을 때 저희가 요걸 볼 수 있습니다. false by test 할 때 요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전에 기억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인데, 아까 전에 단말을 섞었을 때는 요거였어요. 체크를 하고 다시 넘어온 게 여기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희가 디크립트 한다고 이런 거 보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는지를 봐가지고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오더라이제이션 프로파일을 바꿔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ISE가 이렇게 COA를 트리거를 하게 되고요. COA를 트리거를 하는데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포스트 스테이터스가 컴플라이언트. 하지만 오더라이제이션 프로파일은 아직도 안 넣어요. 이 상태. 두 개가 미스매치죠.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COA를 아직 트리거만 했지, COA를 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프로파일을 받자면은 재인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트리거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COA 트리거를 마친 ISE는 COA 세션을 매니저먼트 큐에 집어넣고 디오드를 콜링합니다. 디오드를 하라. 이렇게 되면 여기에 43번 코드 COA 리퀘스트와 거기에 응답을 하는 US 패킷 코드 44번 코드 HTTP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COA 푸스 true라는 이런 그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 true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 나드가 COA가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COA 이 기능이 이네이블 돼야 되고, 그리고 해당 나드가 나는 IS로부터 오는 COA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true라고 나타나고요. 이게 true여야지만 방금 전에 그 데모랩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끊었다가 다시 연결한 다음에 얘가 스캔을 할 때 펜딩이었다가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자동으로 컴플라이언트가 되고 그러면 됐을 때잖아요. 이게 true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false면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검사까지만 하고 끝. 그러면은 다시 폴매트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단말 쪽에서 수작업으로 다시 그 포트를 바운스를 한다든지 껐다 킨다든지 어쨌든 뭘 해야 돼요. 이거 다시 인증을 다시 해야 돼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버그 로그가 시그널 투 엔드 샌드 그리고 시그널 투 엔드 리스폰스라는 것까지 딱 나타나면서 콜링은 COA 콜링은 엔딩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안 바뀌었었잖아요. 포스 스테이터스가 컴플라이언트였지만 COA를 트리거했지만 이게 안 바뀌었던 부분이 이제는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되게 있고, 라이브 로그를 봤을 때 이렇게 펜딩 상태에서 컴플라이언트 됐다 COA를 날리고 비오드를 하고 마지막에 ACK까지 받아서 끝나면 컴플라이언트에 대한 커밋 있습니다. 이렇게 IS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세션에서 제가 좀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 멀리에서 그리고 좌우로는 단말부터 IS까지 디버그를 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뚫어드렸는데요.
트러블슈팅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왔으면 저럴만 이렇지 않아요. 디버그로우가 딱 이대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디버그로우는 트러블슈팅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 앞으로 좀 코스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세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도 준비돼 있어서 처음에 계셨던 완스로 넘어가시고